네,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지 국내 증시에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 복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갑자기 분위기 무엇입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명히 성장주 쪽의 색채가 짙어진다라고 거의 확실을 했었는데 물론 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일부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텍들이 선방해주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아웃퍼폼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다시금 상반기로 조금은 돌아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전선 전력 쪽 전부 다 수출주로 묶이죠.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숫자가 나오고 실체가 찍히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회귀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였나요? 약간 소외됐었던 업종 쪽으로 일시 반등이 들어와야 하는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도 이 수출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음식료였는데요. 어제도 음식료, 그 안에서 4조 그룹주가 쏘아 올렸습니다. 자, 바로 이런 리포트 때문인데 주가가 그동안 이만큼이나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 무려 16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확실히 쏠린 겁니다. 물론 일단은 이 목표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지만 이미 많이 간 상황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고 또 수출 품목이 냉동 김밥부터 HMR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업의 모멘텀이 개선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리포트로 인해서 4조 대림 상한가, 4조 시푸드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4조 오양의 4조 동아원은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그룹주들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은 많이 급등을 한 데 따른 피로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근데 냉동 김밥의 인기가 여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김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4조 대림 필두로 또 CJ 시푸드, 동원 F&B까지 수산주들 탄력도 굉장히 거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조가 쏘아올린 공에 수산주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이라든지 전선 전력 쪽도 다시금 시장의 환기를 받는 그런 관심을 받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4조 대림과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나 바로 찾아봤더니 비슷하게는 화장품 쪽에서 DB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그리고 전선전력단에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LX 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뷰를 담은 리포트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성적표 우리가 확인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찍히는, 실체가 있는 이런 수출주 쪽으로 다시금 우리가 잠깐은 담아봐야 할지 아니면 그동안 올랐었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로 묶여있던 발을 빼내는 그런 전략으로 삼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울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죠. 자, 그리고 또 그 밖에 오늘 또 빅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여는 게 오늘인데요. 일단 이 파운드리 시장 자체에서 점유율의 한 60% 거의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TSMC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가격을 올릴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여기에 공장 가동률도 이제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삼성전자는 가격이나 가동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두 가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그리고 원스톱 솔루션인데 자, 먼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GA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면이 다 전력이 통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핀팹보다는 전력 효율성이, 전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기술을 바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나노 공정에서부터 이미 도입을 해서 2022년부터 실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달에 AMD도 탐을 냈었던 그 공정이 바로 여기죠. 근데 우리 TSMC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핀팻 기술을 채택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왔었는데 이제 2나노부터는 GAA 기술을 채택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 딱 일주일 전 이 시간 브리핑에서 TSMC가 2나노 공정에 무려 50조 원이나 투자할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2나노 공정에서 이 두 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된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승부수가 바로 GAA라는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승부수는 바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강점을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TSMC의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에 또 메모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내면서 이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 20%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을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의 파운드리 포럼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과연 오늘 열리는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포럼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전략과 더불어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AMD와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뭔가 브랜드 뉴한 새로운 어떤 기회 전략을 어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방향성을 이렇게 많은 파운드리 관련주 가운데서 어느 기업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도 조금 더 좁혀갈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국내 이슈가 있고요. 바쁩니다. 파리에서도 또 현지 시간 10일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이 돼 있죠. 정말 파리 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려보겠다라는 건지 이렇게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부터 버즈, 워치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되는 스마트 반지죠. 갤럭시 링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먼저 가장 관심이 큰 스마트폰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하반기에 애플이 AI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을 출시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에서 화웨이도 무려 2번이나 접는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죠. 이와 더불어서 구글도 자체 AI를 탑재한 어떤 픽셀 9 프로 폴드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대전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삼성전자도 AI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한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G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AI폰은 곧 삼성이다라는 이미지 틀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먼저 애플보다 더 먼저 장악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AI 그 밖에 원래 기존에 관심을 가지던 분야도 조금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배터리 용량 쪽에서 확실히 힘을 실었다라고 밝혔고 Z 폴드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죠. 이 주름과 관련해서 힌지 그리고 두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무게를 줄이는 데 또 방점을 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두께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도 굉장히 얇은 폰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좀 글로벌 트렌드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투자 포인트 가운데서 우리가 힌지, 내외장 힌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폴더블 관련주를 봐야 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는 지난달에 애플이 또 쏘아 올린 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삼성과는 관련해서 어떤 관련주를 찾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될지 그도 아니면 처음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링 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봐야 할지 또 옵션이 너무도 다양해져서 고민입니다. 이 부분 또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 봐야 할 건요. 일단 포르쉐가 전기차로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생산 중단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지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디게 나오면서 자동차 판매
판매량도 좀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전기차 시장은 예외라는 거죠. 일단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증가한 걸로 확인되면서 비아디 같은 업체는 월별 최고 판매 기록을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미래차는 전기차가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이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주력 시장인 북미, 유럽 쪽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참 암담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탈출 전략을 삼아봐야 할지 아니면 미래에 조금 더 베팅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끝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과 관련해서 웨이퍼 공정 기술을 조금 바꾼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기사 확인해 보면서 공정을 바꾼다면 또 다른 새로운 소부장단의 수혜주가 생길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됐고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의견 정리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 아침은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즈웨이브 무슨 뜻입니까? 파도를 잘 탄다는 뜻이죠. 지혜롭게. 파도를 지혜롭게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 파악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려서 그런지 갑자기 성장주 쪽에서 실체가 있는 수출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우리도 이제 성적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우리 파도를 잘 타시는 이권희 대표님 의견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항상 파도를 잘 타려면 본인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파도를 잘 타죠. 인내가 필요한 거네요. 파도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흐름을 보면 소형주에서 대형주가 조금 더 많이 움직였고 이게 지난주 주말부터 나왔던 현상이죠. 지후 후반부터. 일단 대형주 쪽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들이 나오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시즌이 되면 약간 소외받는 느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에서 수출주로 다시 움직였다라고 이제 또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지나고 나서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매번 실적 시즌이 되면 이렇게 움직였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수출을 잘하고 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2분기 수출 데이터를 쭉 이제 집계를 해보니 2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겠구나. 라고 조정은 좀 잘 받았죠. 6월 달에 약간 꺾이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잘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리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음식료도 그런 의미에서 좀 올랐다,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빠질 때 사시라고 말씀드리면 안 사시죠.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눌림목에서 들어 올릴 때 사야 되는데 어제 같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데 그때는 또 막상 현금이 없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의 한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냉동김밥에 너무 지금 시장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존에 잘 팔리던 가공식품 팔고 있는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식품 쪽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냉동김밥은 이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심하게 올 수 있다. 그래도 김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 김값이 올라봐야 이 주가 시가총액이 두세 배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김값은 한 20% 올랐는데. 8,000원인데 한 10,000원 된 거랑. 그렇죠. 김값이 20% 올랐는데 주가는 뭐 따블이 갔으니까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김값을 사 먹는 가격이 해봐야 한 10% 정도 안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김이라는 건 제한된 재화이기 때문에 이게 마냥 올라갈 수는 없고요. 비싸면 또 안 사죠, 사람들이.
김 안 굳이 먹습니다. 김밥 안 먹으면 되죠. 예, 그렇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누드김밥 나오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요즘에 그 너무 냉동김밥 이제 막 스타트하니까 네네. 기대감이 큰 건데 좀 기대감이 좀 꺾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진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화장품 쪽이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시는 탑픽이 있을까요? 지금 화장품 쪽은 실리콘2를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유통. 왜 그러냐면 예. 뭐 제가 그 OEM, ODM 업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거의 네. 그쪽은. 근데 이제 실리콘2는 조정을 잘 받고 어제 의미 있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고 7% 이상 올랐고 인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배경인데 지금 화장품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인디 브랜드가 혼자 해외 진출할 수가 없죠. 이 소싱을 해주고 유통을 해주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리콘2가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네. 개발까지 같이 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성장 배경이 있고 앞으로 미국이랑 유럽형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실리콘2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비슷합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어디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뭐 김밥 뭐 하고 뭐 사주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는 증권사 리포트는 나오면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도 많지만 그것도 또 같이 좀 비판을 해서 비판적으로 보실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네. 어저께 타주 리포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새로 이제 인수하는 이제 푸디스트라는 이제 회사 때문에 어저께 이제 주가가 좀 각광을 받았죠.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이게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1%,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또 그 전년도에는 또 적자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매출이 늘어난다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김밥 얘기를 하셨는데 김밥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수출하는 게 한 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한 줄에요? 네, 한 줄에 지금 수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0불 할까요? 네, 아, 20불 한 10불? 줄. 그러니까 한 줄이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김밥이 한 2,000원, 그러니까 지금 한 4,000원 정도 되죠, 비싼 데서. 5,000원, 한 4, 5,000원 하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그 정도 되는 아, 그쵸, 거고요. 그쵸. 예, 네,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가격은 한 1.5달러 정도 됩니다. 한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한 줄에.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하면 보통 이제 톤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톤으로 1톤 수출을 하면 1,000만 원 매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사조 대림이 지금 한 달에 한 18톤 정도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액으로는 1억 8천만 원 정도 지금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어저께 이제 움직이는 게 지금 수출 관련주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 관련주들이 수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그런 수출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출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같은 네.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최근 들어 이제 그런 뭐 불닭 그 볶음면의 이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보시면 불닭볶음면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불닭 소스를 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 판매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김밥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김밥도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만약 미국 내에서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냉동 김밥을 사가는 게 아니라 이런 김밥 만드는 기계를 사가서 뭐 현지에서 직접 더 맛있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성장주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성장주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이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와 이제 뭐 수출주가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북미 수출에 대한 예보 관련주들이 계속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대부분이 북미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북미 수출이 확대가 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업을 뭘 보십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관련돼서 인고루드랩 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최근 주가는 그렇게 이제 다른 OEM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내에 공장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뭐 화장품
관련된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 시행이 이제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고 또 미국의 ODM 업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잉글우드렉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탑픽은 화장품 쪽에서 나왔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오늘 이슈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입니다. 뭐 새로운 이슈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뭐 아까 기다리는 거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네. 아니까 미리 가서 기다릴 만한 기업은 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시던 분들이 갑자기 다 긍정적으로 다 바뀌었죠. 예, 그래서 한 1조 예상보다 1조 더 벌었다고 좀 난리가 났는데 그래봐야 이게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역들을 파악해 보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본 실적 발표할 때 사업 분야별로 또 어떻게 나왔는지를 또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파운드리 공정 관련돼서 발표 예정인데 뭐 파운드리 포럼을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 19년 뭐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 5까지는 만들어주다가 애플이 지금 현재 애플이 삼성 아니었으면 태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도와준 예. 건 삼성전자네요. 근데 배신 때리고 저기 지금 TSMC 로. 갔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이제 결국엔 삼성이 휴대폰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들 쭉 보겠죠, 이제. 근데 뭐 공정을 아까 이제 다 자세히 이제 박지영 아나운서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GAA부터 시작해서 네. 몇 나노부터 시작을 해서 들으시면 들을 때마다 휘발이 되실 거예요, 아마 다들. 근데 어렵죠. 중요한 건 파운드리 포럼을 하는 게 중요해. 이거는 기술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영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영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파운드리 포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거기 온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AMD 이슈나 이런 브랜드 뉴 같은 건 없을까요? 그 지난번에 AMD 사장이 대놓고 안 한다고 아예 그냥 정색을 했죠. 그랬다가 3나노는 GAA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졌잖아요. 관심을 가졌는데 예.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아쉽다. 예, 아쉬운 게 아니라 AMD도 TSMC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이 파운드리 쪽은 거의 지금 TSMC한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빵집으로 따지면 성심당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장 이미 100% 가까이 찼고 가격도 올린다고 하면 좀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심당 빵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파리바게트를 안 가는 거랑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비싸도, 예. 아무리 길어져도. 그렇죠. 예. 15% 올린다고 해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낙수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재작년부터 예측을 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사실은 좀 뭐 목이 타는 뭐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관련해서 삼성전자 자체 뭐 HBM 공정 개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정 개선 아까 수혜주가 뭐냐, 파운드리 수혜주가 뭐냐 공통으로 걸리는 건 이오테크닉스 하나죠. 이오테크닉스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쪽은 레이저 관련돼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루빙 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공정 개선도 결국에는 자르는 거를 반도체를 절단할 때 기존의 이제 다이싱 기술 중에 이거를 레이저로 절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오테크닉스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덜 올라온 후공정 외관 검사 장비라고 하는 인텍 플러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어제 이슬이 대표도 CXL 그리고 HBM 공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쪽 볼까요? 링을 볼까요? 뭐 볼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링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진짜요? 네, 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폴더블 폰에 대해서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게 시장에서 좀 더 관심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갤럭시 S24에서 온 디바이스에 관련돼서 어떻게 뭐
확실하게 이 강한 임팩트를 받았죠. 그러면 이번에 그보다 좀 더 강한 임팩트가 나와야 사람들이 이게 좀 뭔가 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안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일단 폴더블 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관심 사항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보던 거와 전혀 새로운 이제 폼팩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뭘까라는 또 이제 시장의 관심 사항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와 다르게 이제 좀 더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좀 더 강화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갤럭시 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용 방법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조금 요동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링이 좀 더 시장에서 아니면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은 새로운 것들을 찾네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 뭐 그중에서 뭐 인터플렉스가 지금 뭐 가장 네. 뭐 시장에서 관심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 갤럭시 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링뿐만 아니라 뭐 폴더블 폰에도 같이 이제 FPCB를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터플렉스였고요. 앞서서 이제 이건희 대표님은 관련주로 이오테크닉스랑 인텍플레스입니다. 두 개 한 끗 차네요. 그죠? 네.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해서 의견 정리해 봤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